교육진단 시간입니다. 벌써 6월 말입니다. 이제 기말 시험을 치고 1학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와 기말고사 준비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윤희ren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희ren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부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망쳐서 기말 시험을 잘 쳐도 만회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학생들이 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중간 시험을 못 쳤기 때문에 기말 잘 쳐서 소용있나 이런 식으로 기말을 소홀히 하는 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 학습 의욕을 잃고 당황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이 상당수의 학생들은 다가오는 기말고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말 시험 한 번 잘 친다고 전체 성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이 입시 전문가들은 7, 8월 공부는 수능 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7, 8월의 하절기 학습을 잘하는 출발점이 바로 기말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말 시험을 망치게 되면 방학 공부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 학생들을 지켜본 경험이 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말 시험은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특히 3학년은 3학년 1학기 성적도 반영이 되죠. 이 수시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1, 2학년도 기말 시험을 거치면서 이 교과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거 꼭 어떤 등급과 숙차나 이런 걸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배운 내용을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말 시험을 잘 치고 나면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다가오는 방학에 집중해서 공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수능 공부나 기타 다른 공부는 잠시 보류하고 기말 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현명한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중간고사를 못 쳤기 때문에 기말 시험 좀 잘 친다고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 간혹 학생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 성적 산출 방법을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중학교를 거쳐오면서 성적 추이에 대해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고사 때 반에서 10등을 한 학생이 기말 시험에도 10등을 한다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1학기 전체 성적은 10등이 됩니다. 그러나 중간 시험에 10등 안에 든 학생 중에는 기말 시험에 저 10등 밖으로 나가는 학생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등 했는데 이 학생의 최종 성적은 6, 7등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중간 기말을 합치면은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숙차가 훨씬 앞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하위권 학생의 경우 이 중간과 기말의 성적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기말에 최선을 다하면은 중간고사 때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도 기말 시험 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수능 준비도 되고 또 교과 정리도 되는 것이죠. 여러 면에서 이 기말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론을 다시 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교과서 정리부터 시작하라. 교과서는 내신 관리를 잘 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학교 시험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와 노트를 등한시하고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은 다음 교과 담당 선생님이 평소 강조한 중점사항을 철저하게 이해한 후에 문제집 풀이를 해야 합니다. 개념이나 기본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질문을 해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기말시험 직전의 수업 시간에는 이
시험 정보를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 공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급 수가 많아서 같은 과목이라도 반에 따라 가르치는 선생님이 다른 경우는 다른 반 친구의 이 교과서나 노트를 빌려서 한번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 대부분이 교과서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둘째, 이해한 후 암기하라.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시험적으로 암기해야 합니다. 시험을 열흘 정도 앞두고 학습 계획을 세울 때 하루에 한 과목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어느 한 과목을 하루 만에 다 암기하고 이렇게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학생은 앞뒤 보지 않고 처음부터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의 파악과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무엇을 암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 두세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생산적입니다. 교과 내용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냥 읽어 나갑니다. 이때 전체적인 흐름을 중시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나 암기해야 할 부분은 그냥 밑줄 정도만 쳐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을 하루에 다 본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두세 과목을 이렇게 보고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자기의 어떤 그 미흡한 부분이나 더 깊게 공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시사받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끝내는 것보다는 공부는 반복을 통해서 이해가 깊어진다. 이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뒷바라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 많은 가정에서 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거나 시험 기간에는 부모님이 더 긴장하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아무리 용을 써도 시험은 학생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기말 시험 기간 동안에 전후해서 부모의 간섭이 심하면 학생은 오히려 극도로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좀 관대하고 낙관적인 태도로 자신감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역량관리나 수면관리나 이런 점에서 도와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잘 될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지켜보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